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혼자 계실 때 스스로를 해결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요? 이게 혹시 내 몸을 해치는 건 아닐까? 나이가 들수록 더 해로운 건 아닐까? 특히 60대, 70대에 접어든 분들이라면 이런 의문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 기억나시나요? 그런 행동을 하면 원기가 빠진다, 정력이 고갈된다, 나중엔 아예 못 일어선다 같은 경고들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다 보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혼자 있을 때 욕구가 생겨도 억누르며 하고 참지 못하면 스스로를 탓하고 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믿음들은 대부분 잘못된 정보입니다. 현대의학은 이미 오래전에 이 오해들을 바로잡았습니다. 절제된 자위는 해롭기는커녕 중장년 남성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관리 방식입니다. 네, 관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20년 넘게 임상에서 실제 환자분들께 권해왔고 그분들이 직접 효과를 경험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특히 바셀린을 활용하는 기법은 많은 분들이 이걸 진작 알았으면 삶이 달라졌을 텐데 라고 말할 정도로 도움이 되는 방식입니다. 민감도를 낮추고 지속 시간을 늘리고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수치를 말씀드리죠. 국제의학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남성의 95%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자위를 경험합니다. 즉, 이것은 배고프면 밥을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처럼 완전히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해는 되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면 정력이 빠지고 전립선이 나빠지고 자식에게까지 악영향이 간다고 하셨다. 그 말들이 전부 틀렸다는 건가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들은 대부분 인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시절에 생긴 미신입니다. 현대의학은 명확합니다. 절제된 자위는 오히려 남성의 신체 정신 건강에 여러 이점을 줍니다. 첫 번째 이점, 자위를 통해 자신의 몸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절정에 이르는지, 어떤 리듬이 편안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훨씬 더 자신감 있고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점보다 실제적인 효과인데 바로 지속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저를 찾아오신 63세 박민수 씨 사례가 있습니다. 아내분을 5년 전 사고로 잃고 최근 새로운 분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관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긴장감 때문에 조루 증상이 심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혼자 해결하는 습관은 있었지만 죄책감 때문에 늘 서둘러 끝냈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드린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파트너를 만나기 2-3시간 전에 천천히 절제된 방식으로 한번 사정해 보세요. 원리는 명확합니다. 한번 사정하면 귀두 민감도가 낮아지고 일종의 둔감화 훈련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관계에서 과도하게 빨리 흥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훨씬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3달 후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제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성생활도 안정적이고 결혼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점입니다. 조루 개선에 도움이 되고 남성의 자신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세 번째 이점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규칙적인 자위가 발기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골반저 근육도 다른 근육처럼 약해집니다.
적절한 사정은 이 근육들을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일종의 운동과 같습니다. 또한 음경해면체 내의 혈류순환도 개선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주 3에서 5회 정도 사정을 유지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발기력, 각도, 지속시간이 더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69세 조성환 씨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퇴하신 후에도 건강이 좋은 이유로 부부가 여전히 조화를 이루는 비결은 꾸준한 관리 덕분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나이가 들어도 이런 운동은 계속 필요하다고요. 이처럼 절제된 자위의 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박사님, 저도 가끔 자위를 하는데 왜 이런 효과를 못 느낍니까? 오히려 끝나고 허전함이나 불편함이 남을 때도 있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위는 단순히 빠르게 끝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몇 가지 요령만 알고 적용하면 과정이 훨씬 편안해지고 신체와 정신에도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릴 방법들은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권해왔던 것들이고 효과가 검증된 기법들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바셀린 기법은 꼭 끝까지 들여야 합니다. 생각보다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 온도 자극법. 간단히 말하면 따뜻한 자극과 차가운 자극을 번갈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명 절음과 열기의 이중 자극을 가정에서 안전하게 응용하는 방식입니다. 준비물은 매우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1컵, 그리고 깨끗한 차가운 수건 1장이면 됩니다. 먼저 따뜻한 수건으로 회음부, 금낭과 항문 사이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이 과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준비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차가운 수건을 귀두에 잠시 대어줍니다. 이때 꼭 10초를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뜨겁고 차가운 대비가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 흥분을 자연스럽게 높입니다. 단, 얼음을 피부에 직접 오래대면 동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김태준 씨는 처음 시도하면서 시간을 조절하지 못해 얼음을 수건에 감싸지도 않은 채 바로 데웠다가 피부가 붉게 부어 며칠간 고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귀두가 너무 예민해서 이런 자극이 불편하다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반응은 다르니까요. 두 번째 기술, 리듬 두드리 기법. 이 방법은 더 직접적인 자극 방식입니다. 손가락으로 음경 몸통을 가볍게 두드리는 기법입니다. 단, 아래쪽 두 줄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매우 약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두드리는 속도는 천천히 출발해 점차 본인에게 맞는 리듬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약한 진동이 전달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약하게 시작해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세요. 일정한 진동이 생기면 쾌감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도 처음엔 통증이 두려워 힘 조절을 어려워했지만 요령을 익힌 후에는 더 빠르게 흥분 상태에 도달하고 쾌감도 강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너무 세게 두드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멍이나 불필요한 손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기술, 바세린 보조법.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기법은 제가 수백 명의 환자에게 권했고 실제로 효과를 확인한 매우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더 빨리 알았더라면 후회하실 정도로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바세린은 겨울철 피부 보습제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의료용 윤활제로도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회용 투명 비닐 봉지를 준비합니다. 깨끗하고 작은 것으로 준비하세요. 그 다음 바셀린을 콩알 크기만큼 덜어서 비닐 봉지 안에 넣고 손가락으로 골고루 펴서 바릅니다. 그 후 음경을 봉지 안에 넣으세요. 비닐과 바셀린이 결합되면서 미끄럽고 촉촉한 감각을 만들어줍니다. 이 방법은 피부에 상처가 생길 위험을 줄이고 경험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비닐봉지는 일회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바로 버려야 합니다. 재사용 시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우석 씨는 아까워서 봉지를 재사용했는데 그로 인해 감염이 발생해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야 했습니다. 바세린은 믿을 수 있는 제약사 제품만 사용해야 합니다. 향료가 포함된 제품이나 출처가 불확실한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귀두는 매우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바세린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콩알 크기만큼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면 나중에 청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 이불이나 시트를 더럽히기 쉽습니다. 처음 이 방법을 권해드린 강현우 씨는 처음에는 생활용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부끄러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본 후 손만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끄럽고 편안했으며 쾌감도 훨씬 강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박사님, 그럴 거면 그냥 콘돔을 쓰면 더 간단하지 않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사적인 문제 때문에 약국에서 콘돔을 사는 것을 꺼려합니다. 집에 있는 깨끗한 비닐봉지와 바셀린을 활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은밀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험 자체도 다릅니다. 바세린은 점도가 높아서 오랫동안 지속되며 본인 원하는 만큼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콘돔은 대개 수용성 윤활제가 얇게 발라져 있어서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는 개인적인 취향과 편리성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기타 도구 활용법 간단히 말해 주변에 부드럽고 깨끗한 물건을 활용하여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베개나 이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베개를 허리 밑에 받친 후 가볍게 골반을 움직여 음경이 베개나 이불 표면과 마찰되도록 합니다. 압력과 다양한 소재의 촉감이 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선택한 물건은 반드시 깨끗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개인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뜨거운 물에 세탁하거나 햇볕에 말려 소독을 한 후 사용하는 것이 세균 감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본 사례 중에는 빨지 않은 오래된 이불을 사용했다가 모양염증에 걸려 오히려 해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생 문제는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너무 딱딱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물질이 피부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고정된 기준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몸 상태와 반응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위 후에 음경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허리가 뻐근하거나 정신적으로 나른함을 느낀다면 이는 자주 하거나 과도한 횟수로 인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횟수 조절이 필요합니다. 점고 정력이 왕성한 사람은 일주일에 2-3번 자위를 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중년이라면 일과 가정의 부담으로 일주일에 1번 정도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0대 이상이라면 한 달에 1-2번이 적당한 관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위생관리의 중요성 다음은 위생 원칙입니다. 자위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보조 도구를 사용한다면 그것들도 꼭 청결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세균이 민감한 부위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위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위에 지나치게 몰두해 업무나 가정에 소홀해지거나 사회생활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민준 씨를 알았는데 대학 시절 자위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학업에 소홀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줄어들면서 결국 성적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다행히 가족의 도움 덕분에 삶을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이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성건강에 대한 더 넓은 이해. 저는 성건강에 대해 더 넓은 시각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성은 단순히 생리적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은 두 사람 간의 감정 교류이자 상호 존중입니다. 배우자나 파트너와 가까워질 때 상대방의 감정을 잘 듣고 소통하며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에서 생식기 위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로 자주 씻고 속옷을 자주 갈아입으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핵심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고 술을 줄이며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성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습관들이 사실은 장기적인 성건강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음식과 성건강.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음식은 어떤가요? 먹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남성의 성건강과 지구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식습관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로부터 별표 보약보다 좋은 건 올바른 식사. 별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잘 선택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면 남성 건강과 활력을 지킬 수 있으며 부부 생활에서 더 강하고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성의 성건강, 특히 지구력과 지속력에 큰 도움이 되는 5가지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첫 번째 음식, 굴.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굴입니다. 예로부터 굴은 남성의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또한 아연은 정자의 질을 개선하고 성관계에서의 지구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굴은 생굴로 와사비나 레몬즙과 함께 먹을 수 있고 위생이 걱정된다면 굽거나 찌거나 또는 죽으로 끓여 먹는 것도 좋습니다. 중년이나 노년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3~4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차갑거나 소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제 환자 중 최동훈 씨는 56세로 굴죽을 매주 2번 먹는 습관을 3달 동안 유지한 후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인삼입니다. 인삼은 예로부터 동양에서 기운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보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이 발기력 개선과 지속력 향상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삼은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발기력을 높이고 또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여주며 전반적인 체력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인삼을 섭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로 우려내거나 술에 담가 먹거나 얇게 썬 인삼을 직접 씹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50대 이상 남성이라면 건삼은 하루에 2~3배, 생산은 약 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는 불면증이나 심장 박동 이상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별표 윤석진 씨, 64세, 별표는 반년 동안 매일 아침 인삼차를 꾸준히 마신 결과 성 건강뿐만 아니라 머리가 맑아지고 무슨 일을 해도 의욕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 30대처럼 느껴진다며 매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돕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남성에게는 성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주며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과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아몬드는 볶아서 먹거나 아몬드 우유를 마시거나 죽이나 샐러드에 넣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약 24에서 30g, 즉 작은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승우 씨, 59세는 자주 피로감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저는 아몬드를 매일 섭취하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다시 찾아와 자신의 성건강과 전반적인 체력이 크게 개선되었고, 이제는 더 오래 지속되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발기력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지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어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강화와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어는 구워 먹거나 팬에 구워 먹거나 신선한 경우에는 회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중년 남성은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100에서 15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별표 박준영 씨, 62세, 별표는 연어와 채소를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결과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부부 생활에서도 자신감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별표 아내가 다시 저에게 반했다고 하더군요. 별표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늘은 항균 작용이 있어 전반적인 건강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성건강에서 마늘은 지구력을 높이고 관계 중 피로가 빨리 오지 않도록 돕습니다. 마늘은 하루에 2-3쪽을 생으로 먹거나 볶거나 구이 또는 탕에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기 힘들다면 마늘즙을 만들어 하루에 한 번 마셔도 좋습니다. 저는 별표 김영수 씨, 68세, 별표를 진료한 적이 있는데 그는 매일 마늘을 섭취한 결과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무엇보다도 성건강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금경이 여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부부 생활에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굴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는 아연을 공급하고 인삼은 기운을 보충하며 지구력을 높입니다. 아몬드는 혈액순환과 정신을 개선하며 연어는 혈류와 근육 건강을 지원합니다. 마늘은 몸을 내적으로 튼튼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식품들을 균형 있게 활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적당한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한다면 60세, 70세가 되어도 충분히 남성의 힘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식습관도 절제와 개인의 체질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뇨병, 고혈압, 위장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들 식품은 안전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조리법도 간단해 남성의 성건강을 지키고 부부 생활에서 지구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면 힘과 자신감은 단순히 젊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 보충이나 기술적인 접근으로 성건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로운 습관을 없애는 것도 결코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반복되는 무심한 습관들이 성건강을 약화시키고 성관계 시간을 단축시키며 더 위험한 질병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해로운 습관과 그것이 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고 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중년과 노년에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흡연입니다. 우리는 모두 담배가 폐와 심혈관에 해롭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가 남성의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주목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유해 화학물질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이 음경으로 원활히 흐르는 것을 방해하여 발기력이 떨어지고 발기가 오래 지속되지 않게 만듭니다. 또한 흡연은 정자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불임 위험을 증가시키고 전립선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 금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담배 대비 술을 조금씩 줄여가며 무설탕 껌을 씹거나 허브차를 마시는 방식으로 금연에 성공한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니코틴 패치나 대체 약물을 사용하며 강한 의지로 금연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던 별표 조병호 씨 63세 별표는 금연 후 1년이 지나자 숨쉬는 것이 한결 가벼워졌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침실에서의 활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담배 끊고 나니까 아내가 저를 다시 보더라며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소량의 레드 와인이나 가벼운 맥주는 때때로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음은 성 건강에 가장 큰 적이 됩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 손상을 초래하고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감소시키며 발기장애와 성욕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술을 마시면 흥분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일시적인 느낌일 뿐이고 이후에는 몸이 금세 피로해지거나 심지어 조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확한 한계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자리에서만 마시고 한 번에 1~2잔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친구들과 만날 때는 녹차, 탄산수, 과일 주스 등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만난 별표 이상훈 씨 69세 별표는 원래 일주일에 소주 3병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상훈 씨는 69세로 과거주 3회 소주를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주 섭취를 줄이기 시작한 후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부부 생활에서도 활력이 되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늦게 자고 수면이 부족한 것입니다. 수면은 몸의 에너지를 재생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기에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포함됩니다. 자주 늦게 자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며 성건강이 점차 약해집니다. 또한 밤을 새우는 습관은 몸이 피곤하고 정신이 무기력해져 성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연구에서 매일 7~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남성이 5~6시간밖에 못 자는 사람보다 발기력이 좋고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늦게 자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기본이며 자기 전에는 휴대폰 사용이나 TV 시청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가벼운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별표 황인철 씨 66세 별표를 아는데 예전에는 축구를 보느라 자주 새벽 1, 2시까지 깨어 있었고 그 결과 음경 기능이 점차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시작한 덕분에 50대 때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운동 부족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몸의 유연성 유지를 위해 운동이 필수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 약화, 뱃살 증가, 심혈관 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성기능도 저하됩니다. 또한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음경으로 가는 혈류 부족을 초래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고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가벼운 체조, 수영, 요가, 태극권과 같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저는 별표 경기도에 사는 최원식 씨 71세 별표를 만났는데 그는 매일 아침 걷기와 요가를 실천한 덕분에 탄탄한 몸과 맑은 정신, 그리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습관은 불균형한 식습관입니다. 특히 튀김,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음식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관을 경직시켜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결국 발기부전을 초래합니다.
또한 당분 과다 섭취는 뱃살 증가와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 질환들은 모두 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채소, 통곡물, 생선, 살코기, 신선한 과일을 중심으로 한 식단으로 점차 전환해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튀김 대신 찜이나 삶은 요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음식이 당길 때는 과일이나 약간의 꿀을 섭취하는 것이 사탕이나 과자보다 낫습니다. 제가 아는 별표 송재현 씨 61세, 별표는 치킨과 탄산음료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건강하게 바꾼 후 불과 3개월 만에 체중 감소는 물론 성력 회복이 눈에 띄게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올바른 운동 습관을 가지는 것 외에도 해로운 습관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흡연, 과도한 음주, 늦은 수면, 운동 부족, 불균형한 식습관은 모두 남성의 힘을 갉아먹는 침묵의 적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나가며 나쁜 습관을 줄여 나가면 몸은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치며 정신도 밝아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변화는 단지 침실에서의 시간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더욱 충만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꽤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성에 대한 관념을 바로잡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술들을 소개하며 성기능을 강화하는 음식들을 보충하는 방법과 해로운 습관을 없애는 방법을 통해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중년과 노년의 여러분이 여전히 강인함, 자신감, 그리고 활력을 가지고 부부 생활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성은 단순한 생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감정적 연결, 즉 부부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 역할을 하며 두 사람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절제된 자위, 균형 잡힌 식습관, 꾸준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비결입니다. 50대, 60대, 심지어 70대에도 자신을 올바르게 관리하면 여전히 충만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힘은 매일 자신을 어떻게 다루고 관리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이번 내용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라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교훈을 얻으려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체질과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며 가장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바셀린 기법, 온도 자극법, 리듬 두드리기, 그리고 5가지 슈퍼푸드와 피해야 할 5가지 습관. 이 모든 방법은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실제로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인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달, 2달, 심지어 3달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별표 내 몸이 달라졌나 별표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관리만 있다면 60대, 70대에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정보 중에서 단 하나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 건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소중한 건강의 일부분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고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즐거우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어떤 나이에도 남성의 활력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